자, 자, 여기가 아니네. 한 요즘밖에 안 되네. 자, 우리가 이제 되게 많이 실수하는 포인트가요. 온도라는 개념과 열이라는 개념을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게 사실은 왜 그러냐면 중등에서 한 가지 개념을 안 가르쳐서 그래요. 열과 온도, 열과 관련된 개념 중에. 그 한 가지 개념이 뭐냐면 역학적 에너지 비슷한 개념 중에 내부 에너지라는 개념이 있거든. 그걸 우리가 안 배워서 그래. 자, 그럼 하나씩 이야기를 할게요. 온도라는 것은 물체가 얼마나 따뜻하냐에 대한 것을 숫자로 표현하는 것이 온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기준을 잡고 그 기준에 따라서 숫자를 계산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섭씨 온도. 섭씨 온도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원래는 셀시우스 그레이드인데, 그 셀시우스라는 온도 체계를 만든 과학자 이름을 한자로 쓰다 보니까 섭이시우가 돼서 섭씨다라고 한 거예요. 섭씨 온도는 애시당초 1기압에서 물의 상태 변화를 기준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어느 점에서 0도씨, 끓는 점을 100도씨로 딱 끊어 놓은 거야. 물이 아주 특별한 물질이라서 0도에서 딱 얼고 100도에서 딱 끓는 게 아니라 애시당초 기준이 물이었던 거야. 그에 비해 이런 것도 있습니다. 화씨 온도라는 게 있어요. 미국 애들이 되게 편하게 쓰고 있는 온도 체계인데, 얘는 기준을 좀 독특하게 잡았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시들 중에 1900년 1월의 기온이 가장 낮은 도시의 1월 평균 기온을 0도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과학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시기가 1900년이거든. 그때 제일 추운 도시의 온도를 0으로 잡고요. 사람의 체온이 대략 100화씨 정도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100도요? 화씨 온도로는. 계산해보면 아마 그 100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얼마냐 더운지를 화씨로 수치적으로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게 만든 체계예요. 그래서 화씨 온도는 우리가 보통 중인가 함수 가르칠 때 공식을 배우기도 합니다. 혹은 이런 공식으로 계산해도 돼요. 밑에 공식을 쓰면 장점이 뒤집었을 때 계산이 편해. 섭씨 온도는 공식 외우기가 대단히 편하죠. 이렇게 보면. 그래서 요걸 가지고 계산해 보면 (32도에서) 212도까지 계산이 됩니다. 절대 온도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물의
어는 점과 끓는 점을 기준으로 온도를 잡으면 이렇게 돼요. 켈빈이라는 것은 입자 운동의 정도를 수치화해서 그거를 섭씨 온도와 유사한 온도 체계로 활용해서 계산한 게 켈빈 온도고, 켈빈 온도는 섭씨 온도 더하기 273, 원래는 0.15가 들어가는데 보통 소수점 이하는 생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273 켈빈에서 373 켈빈까지를 온도로 잡아요. 켈빈 온도를 쓰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1. 영하가 없어요. 켈빈 온도는. 입자 운동을 기준으로 해서 온도를 잡은 거잖아. 그러니까 입자 운동, 온도가 높아지면 그 물질의 입자들은 입자 운동을 더 활발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입자 운동이 얼마나 활발하느냐, 그 입자들이 가지는 총 운동 에너지의 합계가 어느 정도쯤 되느냐를 바탕으로 계산한 온도 체계가 켈빈 온도란 말이야. 그래서 절대 영도가 되면 모든 입자의 운동은 멈춥니다. 그래서 입자의 운동이 멈춘다고 가정하면 과학에서 우리가 상상하는 기체의 이미지에서 기체는 부피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체는 입자의 크기를 없다고 치고 입자가 운동하는 데 필요한 공간 크기를 부피로 하고 보거든. 근데 입자 운동을 안 하면 부피가 0이 되겠죠. 입자의 크기만큼 필요하잖아요. 없다고 치는. 입자의 크기가. 기체 입자는 입자의 크기가 없다고 치고 그냥 계산. 그래야지 우리 보일 법칙, 샤를 법칙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야. 화학에서 배우는. 중1 때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보일, 샤를. 보통 중등 과학 공부를 할 때 보일 법칙, 샤를 법칙을 배우잖아요. 그게 딱 맞아서 떨어지는 기체는 유일하게 이상기체라는 기체를 가정하는 건데, 걔만 보일, 샤를 법칙이 실제로 적용이 돼요. 왜? 입자 사이에 인력도 없고 크기도 없어서. 그게 상태 변화가 안 일어나. 근데 실제로 다른 기체들은 그 전에 액체나 고체로 변해버려서 물질이 돼버리죠. 꼭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온도인데, 그러면 열은 뭐냐? 열이라는 녀석은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열은 에너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뭐냐면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합니다. 자발적인 이동 방향은 항상 뜨거운 데서 차가운 데로 가지 차가운 데서 뜨거운 데로 이동할 수는 없어요. 자발적인 이동.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일이 첫 번째가 온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근데 봐봐. 온도가 변하면 여기서는 물질의 따뜻한 정도라고 했지만 아까 뭐라고도 했다? 입자 운동의 정도라고 했잖아. 네. 즉 온도가 변한다라는 말은 입자 운동이 변화를 하게 되고요. 응? 입자 운동이 변하면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입자와 입자 사이의 간격이 바뀌게 됩니다. 운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그만큼의 공간을 띄우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간격 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게 열팽창이야. 응? 온도 변화에서 우리가 비열과 그 계산 문제가 배울 겁니다. 요건 이제 우리 다음 주 내용이 되는 거지. 열의 나머지 개념들은. 그리고 입자 사이의 간격이 변하면 입자와 입자 사이에
인력이 변하게 돼요. 그리고 이 인력이 변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물질의 상태가 변하게 돼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화학에서 다루게 돼요. 물리에서 다루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열의 이동을 배워야 되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비열을 통해서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계산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열 에너지에 의해서 물질의 부피가 증가하는 열 팽창에 대한 공부를 하겠죠. 상태 변화는 화학 시간에 다루니까 우리가 물리 시간에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오케이?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뭐를 배울 거냐? 열은 어떻게 전달되는가? 열이 어떻게 전달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열의 이동을 막고 있는지를 배울 거예요. 열이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배우면 그 열 전달을 뭐 할 수도 있다? 방해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켈빈이 I의 온입니다. A입니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보통 절대 온도라고 말해요. 그래서 켈빈은. 자, 열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법을 하나씩 배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전도. 전도라는 방법은 분자라는 말. 이웃한 입자 사이에 충돌을 통해서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게 전도예요. 입자 사이의 충돌로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무슨 소리냐? 고체 같은 경우 이렇게 입자들이 규칙적으로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뭐 현미경 확대해 보면은 이런 길쭉한 철사나 막대기 같은 경우 이렇게 입자들이 쫙 들어 있겠지. 자, 내가 요 끝에다가 열을 가하기 시작하면, 요 끝에 열을 받은 입자는 입자 운동이 막 활발해져서 뭐 할 거다?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얘가 막 움직이다 보면 얘가 그 옆에 녀석을 딱 부딪혀 버릴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부딪힌 충돌에 의해서 얘도 이제 운동이 활발해지겠지? 그러면 옆에를 또 때려서 최종적으로는 얘도 막 활발해지겠죠. 그지? 요렇게, 자, 어떤 특징이 있다? 입자의 이동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없죠. 네. 입자의 이동이 없고 그 전달 속력은 일반적으로 느린 편입니다. 대신에 금속이 비금속보다는 좀 더 빨라요. 전자들 때문에. 자유전자들 덕에 금속이 비금속보다 열 전달률이 좋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입자 이동이 없는 전달이라서 고체에서 열 전달을 전도로 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부엌에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생각해 봅시다. 냄비나 후라이팬 밑바닥 뭐로 돼 있어요? 재질이. 보통 스테인리스나 양은이나 보통 금속 재질이죠. 부자세요. 금속 재질.
금속으로 된 도구들을 보통 후라이팬 밑바닥이나 그런 걸 쓰잖아. 냄비나 후라이팬이나. 근데 냄비나 후라이팬의 손잡이는 뭐로 돼 있던가요? 그 고무. 고무 플라스틱이 많죠. 결국 고무도 플라스틱이니까. 열이 그 전달이. 왜 거기를, 아니면 가끔씩 나무로 된 것도 있죠. 손잡이 부분이 플라스틱 내지는. 그 잘 안 타게 그 처리해 놓은 나무들이 있어요. 아니면 그러니까 손잡이 끝부분 우리가 잡는 부분만 나무를 딱 씌워 놓는 거지. 왜냐면 그것도 처리면 이제 그게 뜨거워지니까. 그렇지. 바짝. 우리가 손잡이 부분은 플라스틱이나 나무를 쓰면 열 전달이 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잘 안 되죠. 예. 고무가 제일.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 좀 덜 되죠. 학교에서 시험. 우리가 무작정 100% 고무를 안 쓰는 거는 고무는 열에 약한 경우가 많아서. 요게 전도예요. 물질마다 전달되는 속력의 차이는 있겠지만 주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지. 자, 두 번째. 대류. 여기서 말하는 대류는 자연대류를 말합니다. 대류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열팽창에 의해서 밀도의 변화가 오고 그 밀도의 변화에서 뭐가 만들어진다? 부력이 만들어져. 여러 가지 임할 때 배웠죠, 부력.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차이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온도가 뜨거워지면 부피가 증가하고, 그러면 밀도는 낮아져서 위쪽으로 이동합니다. 그게 따뜻해진 거는 위로 떠오른다는 거야. 열기구나 우리 풍등 같은 거 보면 위로 뛰어 올리죠. 반대로 온도가 낮은 녀석은 부피가 작을 거고, 그지? 따라서 얘네들은 밀도가 어떨 것이다? 크니까 밑으로 이동하는 거야. 지금 바닷물 위에는 따뜻하고 밑에는 차가워요. 일반적으로 좀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 이유 말고 다른 이유 때문에 그래. 해양. 네, 햇빛. 그래서 우리 냄비에 물 끓일 때 생각해 보면 여기서 이렇게 열을 가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따뜻해진 물은 여기서 솟아오르고 위에 있던 차갑던 물은 이제 빙글 돌아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죠. 이게 계속 되면서 물 입자들이 열 에너지를 가지고 빙빙 돌면서 냄비 전체의 물이 따뜻해지게 변하겠지. 이런 게 대류인 거야. 그래서 대류에서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대류를 이용한 열 전달. 에어컨은 어디에? 어디에 설치해야지 가장 좋은 효율이 난다? 네, 천정에 설치하죠. 난로는? 그치. 그래야지 가장 좋은 효율이 나겠죠. 따뜻한 공기는 위로 뜨고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내려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화재 대피 같은 거 할 때 그 자세가 어떻게 대피하라 그래? 그치. 숙이고 입과 코를 막고 가라 그러잖아. 그게 이제 왜? 뜨거운 공기들과 뭐 매연이나 이런 안 좋은 공기들은 위로 솟구치니까 우리가 숙이면 덜 뜨겁게 피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복사. 요 이야기 안 했네. 그래서 대류는요, 입자의 이동이 이쪽. 스스로 입자가 이동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다, 얘네들은? 주로 액체나 기체가 열을 전달할 때 대류를 씁니다. 속력은 한 중간쯤? 복사는
열 에너지 자체가 빛의 형태로 전달이 돼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 우리 여름철에 땡볕에 서 있으면 덥죠? 그늘에 서 있으면 좀 덜 덥지? 왜? 태양빛을 직접 쬐다는 거는 복사 에너지를 나도 직접 받아들인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빛의 형태로 날라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복사의 전달은 사실 전달 물질이 없어도 돼요. 중간에 열을 전달해주는 물질이 없어도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우주 공간 같은 진공에서도 열 에너지 전달이 가능한 거예요. 태양과 지구 사이에 아무것도 없잖아. 진공이고 텅 비어 있는 공간. 그래도 태양의 에너지가 지구까지 날아온다는 거죠. 뭐의 형태로? 복사의 형태로. 이걸 만약에 선생님이 프린트물, 과제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나눠줄 때 이거를 전도, 대류, 복사로 설명한다면 과제를 나눠줄 건데 전도, 대류, 복사를 설명한다면 이런 거야. 자, 전도는 이런 겁니다. 자, 뒤로 전달. 니 하나 받고 뒤로 전달. 두 개지? 하나냐? 자, 하나 더 전달. 그럼 니 하나 받고 니 뒤로 보내면 되지. 이게 전도예요. 그러면 대류는 뭐냐? 들고 가면 돼. 내가 가서 주는 거야. 입자가 직접 열 에너지를 들고 가서 줬죠. 그럼 복사는 뭐게? 네, 던지면 돼요. 자. 문제 있을 겁니다. 과제에. 딱 이 그림 있어. 거기 있네. 거기 그 오른쪽에. 여기 4번. 열을 전달하는 방법이에요. 이 세 가지가. 자, 그렇다면 우리 요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한 5분. 딱 시간 맞겠네, 오늘. 에너지 절약을 위한 단열이라는 걸 배울게요. 단열이라는 것은 뭐다? 열 에너지의 이동을 차단하는 것. 열의 이동을 차단하는 것, 즉 방해하는 게 단열이에요. 가장 대표적 그 말은 뭐다? 열의 이동을 차단하려면 전도도 막고 대류도 막고 복사도 막으면 되는 거잖아. 벽 하나 세워. 그래서 단열을 가장 쉽게 설명하는 예가 보온병입니다. 네. 보온병은 어때요, 여러분들? 따뜻한 물을 넣어 놓으면 따뜻해요. 하루 종일 따뜻한 온도가 유지가 되죠. 네. 찬물을 넣어 놓으면, 얼음물 넣어 놓으면 차가워요. 하루 종일 계속 시원하게 마실 수 있잖아. 네. 왜 그게 가능하냐? 그리고 보온병을 이해하고 나면 뭐를 예를 들 수 있느냐? 패딩. 지금 여러분들 입고 있잖아. 왜 패딩 점퍼를 입으면, 후리스나 패딩을 입으면은 따뜻한가를 설명할 수 있어요. 자, 보온병은 어떤 구조가 있느냐면, 자, 첫 번째, 이중벽 구조입니다. 이중벽이란 건 뭐냐면, 우리 보온병 통 보면 되게 커 보이잖아. 근데 실제로 안에 물 들어가는 부분은 크기가 작죠? 안쪽 벽과 바깥쪽 벽 사이에 빈 공간을 두고 띄워 놓은 겁니다. 병을 요렇게 두 겹으로. 그러면 봐봐. 여기에 뜨거운 열이 있더라도 요렇게 열이 바로 나갈 수가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열의 이동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야. 이중벽이. 그러면 이중벽은 뭐를 방해하고 있는 거죠? 열의 에너지. 복사? 전도를 방해하는 거죠. 그리고 이중벽의 두 번째, 그 이중벽 내부가 공기를 최대한 뺀 진공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즉, 요 안쪽 공간 있잖아, 여기. 여기에 공기, 가스가 들어있지 않아요. 기체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뭐를 방해하는 거다? 대류. 대류. 네, 대류 방해죠. 만약에 여기에 공기가 채워져 있다면 여기 공기가 따뜻해져서 이렇게 순환하면서 이쪽에도 따뜻한 열을 좀 더 전달해 줄 수 있잖아. 근데 그것마저도 뭐 한다? 막는다. 막아 놓은 거예요. 된다. 그러면 세 번째, 적당한 분필 색깔이 없는데 이걸로 그냥 해야겠네. 세 번째는 뭐냐면 네. 우리 이 보온병 안쪽 있잖아. 요 안쪽 벽. 네. 요 보온벽 안쪽을 보면 은거울 도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온병 안에 여러분 되게 반짝반짝 하잖아. 네. 그 은거울 도금을 시켜놓는 이유는 뭐다? 이 안쪽 벽에 요 내벽에 은으로 도금을 해놓거든. 네. 거울처럼. 왜? 얘가 그치 거울이잖아. 그럼 네. 그냥 거울 그냥 거울 하면 안 돼요. 응? 그냥 거울 달아놓으면 안 돼요. 그냥 거울 달아주면 안 되나? 너희들이 보온병을 거울 안 깨지게 잘 들고 다닐 자신이 있으십니까? 보통 우리가 말하는 거울이라는 거는 유리 뒷면에 은도금 해놓은 거예요. 유리의 안쪽 면에 은도금을 해서 그게 거울처럼 빛이 반사되는 거야. 안 깨지고 들고 다닐 자신 있어요? 참고로 선생님이 나 이 동네 학교 나왔댔잖아. 나 여기 강동초등학교 나왔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내가 5학년 때 강동초등학교는 전국에서 급식 시범 학교로 지정이 돼서 내가 급식 1세대입니다. 초등학교 때 나 급식 먹었어요.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고. 근데 그때 급식 나오기 전에 도시락을 싸들고 다녔다는 소리잖아. 3, 4학년 때는. 네. 네. 그때 도시락 중에 좀 신형으로 나온 게 진공 보온 도시락이었고 단점은 되게 무거워요. 튼튼한 대신에. 아니면 다르게 그 전부터 옛날부터 많이 내려오던 게 진공 처리를 하기 힘드니까 단열재로 유리를 채워넣은 유리로 거울을 만들어서 만든 도시락이 있었단 말이야. 그 유리로 넣은 단열재를 쓴 도시락은 충격을 가하면 어떻게 된다? 네. 도시락통이 짤그락짤그락 유리 깨진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보온 기능은 꽝이 됩니다. 그 도시락의 장점은 안에 국그릇을 넣을 수 있다였는데 따뜻한 물이나 깨지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락통을 넣는 용기 자체가 유리로 단열된 구조가 있었던 거예요. 옛날 도시락.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물어보면은 알 수도 있을 거예요. 왜? 여러분들 부모님 나이대에서는 나처럼 초등학교 때 아니죠. 그때는 국민학교였네. 국민학교 때 급식 먹어본 사람은 없을 거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그때부터 쓰던 방식이 유리였거든요. 자, 그러면 결국 보온병에 우리가 단열이 잘 되는 거는 이 세 가지를 막은 거잖아. 네. 그럼 우리 요거 생각해 봅시다. 네. 패딩은 이중벽 구조로 어떻게 구현하고 있을까? 지금 입고 있는 게 패딩이잖아. 여기 안에 진공인가요? 아니죠. 이중벽을 구현. 털. 여기는 진공입니다. 내피와 외피가 떠 있어요. 내피, 외피가 무슨 소린지 알지? 지금 패딩 보면 얘가 빵빵하게 부풀어 있잖아. 요 바깥쪽 천과 우리 몸 살이 닿고 있는 안쪽 천이 떠 있잖아요. 두 겹이. 안에 솜 있는 거 아니었어요? 일단 떠 있는 것 자체가 전도방이에요. 그리고 그 안쪽에 진공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 패딩을. 왜요? 왜요? 야, 그래갖고, 그럼 안에 빨리겠냐?
빨린다. 아니, 진공으로 패딩처럼 부드러운 소재를 진공으로 하면 그게 공기의 압력에서 버텨내겠냐고. 짜부돼 버리겠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대류를 방해하기 위해서 네, 솜털을 채워놓는 거지. 깃털이나 솜털로 채워놓는 거예요. 그럼 공기 순환이 방해될 거 아니야, 털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대류에 방해를 효과를 준다는 거죠. 대부분 패딩은 여기까지고요. 네. 가끔 세 번째 기능이 들어간 패딩이 있기도 합니다. 반짝반짝한 그 쇼패딩. 네, 맞아요. 은박지 붙은 패딩이 있어요. 진짜요? 반짝반짝한. 네, 그거 그- 알아요. 등판 쪽 있잖아. 딱 패딩 안쪽에 등 다 있는 쪽에 그 은박지 호일 같은 게 붙어 있는 패딩이 있어요. 그 저렇게 저는 약간 반질반질한 천을 쓰는 것도 원래 복사 방지에 도움이 되는데 일부 브랜드의 최고급 라인에 보면 아예 대놓고 은박지가 붙어 있어, 등판에. 그러면 그건 왜 설치가 돼 있냐? 여러분들 옛날 코로나 사태 때 이막 가고 열심히 체온 찍고 다녔던 거 기억하죠? 네. 네. 결국 뭐냐? 우리 체온이 36도잖아. 네. 36도, 37도잖아요. 그럼 우리는 우리 체온에 맞게 이마에서부터 복사로 열 방출이 되고 있어요, 지금도. 단지 그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적외선 영역에 빛이 나오고 있는 거야. 어쨌거나 빛의 형태로 열을 내쏘고 있어요, 우리 몸도. 그래서 이막 가고 이렇게 하면 여기서 나오는 적외선 파장을 재가지고 얘가 몇 도다를 재준 게 그 비접촉식 온도계야. 근데 등판에 거울을 설치해 놓으면 어떻게 돼요? 내 피부에서 나간 36.5도에 해당하는 열 에너지가 반사돼서 다시 내 몸으로 오죠. 네. 그럼 어때? 따뜻하지. 그러니까 결국 패딩이 따뜻한 이유는 내 몸의 열 에너지가 밖으로 안 빠져나가게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 그 프리스라고 부르는 저 털옷 재도 똑같은 형태인 거야. 결국 저 털 북실북실한 저 구조들이 열 이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롱패딩도 사실은 원래 벤치 패딩이잖아. 정확한 명칭은. 그러면요. 은거울 도금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텀블러 따뜻한 거 넣으면 그치? 괜찮아요. 조금 팽창합니다. 당연히 고체들도. 자, 열평형에 대한 내용을 지금 조금 안 했는데 결국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잖아요. 그럼 최종적으로 요 자세한 거, 요 부분은 다음 주에 아마 이야기가 더 나올 건데 그래서 고온의 물체는 열을 뺏기면 점점 온도가 떨어질 거 아니야. 네. 대신에 저온의 물체는 열을 받으면서. 자, 요 입자들 생각해 보면 얘가 여기에 일해준 만큼 얘는 에너지가 줄고 얘는 에너지가 늘 거 아니야. 네. 그럼 에너지가 늘면 운동이 활발해져서 온도가 올라가겠지. 근데 무제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온도가 같아지면 이때부터 어떻게 돼요? 평형. 그치. 평형 상태가 될 거 아니야. 요렇게 평형 상태가 되는 걸 우리가 열평형이라 그러고 열평형 상태가 되면 온도가 어떻다? 같아진 것이다. 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단열이 잘 된 집은 열평형이 빨리 된다, 천천히 된다. 천천히 돼야지. 천천히. 지금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집에 추우니까 밤에 보일러를 돌려 놓을 거 아니야. 그럼 집안이 따뜻하죠. 단열이 잘 된 집은 그 따뜻한 열 에너지가 덜 빠져나가는 거지. 그러면 저녁까지 보일러 안 돌려도 따뜻함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겠죠. 그걸 위해서 유리창을 2중, 3중 창을 쓴다든지 아니면 선생님처럼 발코니를 확장 안 시키고 그대로 놔둔다든지 그 베란다. 그 사투리 정확한 명칭은 발코니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벽 안에 스티로폴 같은 걸 집어넣는다든지 벽이나 많이 천장. 늘었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 열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역학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부터 좀 착실하게 공부하고 복습하고 합시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가입되어 있는 밴드에 매번 영상 올라가고 오늘은 아까 문제풀이한 영상하고
과제 문제 1번부터 쫙 다 풀어준 영상하고 요거 수업한 거 영상 같이 올라갈 거니까 복습 꼭 하세요.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